안녕하세요. 오늘도 똑똑한 육아, 오똑한 육아의 마리입니다. 10월, 바로 할로윈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는 코스튬을 입고 트릭 or 트릿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을지, 신나는 할로윈 파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집에서라도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달 오똑한 육아는 할로윈 특집으로 준비해 볼 예정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험티 덤티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험티 덤티예요. 영어권 아이들은 할로윈 때 이 노래를 부르며 놀이 활동도 하고 할로윈 코스튬으로 종종 등장하기도 하죠. 그럼 먼저 동요부터 들어볼까요? Humpty Dumpty sat on a wall. Humpty Dumpty had a great fall.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 오늘의 오똑한 영어 표현 알아봐요. 첫 번째 표현은 sit on입니다. 가사에서는 과거형 sat on으로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앉았다 라는 표현이 돼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앉다라는 건 sit down 일 텐데요. 이것은 앉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어디에 앉았다 라고 말할 땐 sit on을 사용해요. sit on the wall, 벽 위에 앉은 거죠.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sit on a bench, sit on a sofa, 또는 sit on the stairs, sit on the chair 등이 있어요. 근데 가끔 sit in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사실 in을 사용해도 on을 사용해도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굳이 차이점을 구분해 본다면 역시 in을 사용할 땐 뭔가 안에 쏙 들어박혀 있는 이미지일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sit in the back seat, 자동차 뒷좌석이라든지 sit in the airplane seat, 비행기 좌석처럼 갇혀있는 공간이나 sit in the armchair처럼 안에 쏙 들어가 앉을 수 있는 팔걸이 의자 같은 곳이요. 두 번째 영어 표현은 couldn't입니다. 무엇을 할 수가 없었어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아이 돌보느라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서 말이죠. I couldn't 뒤에 할 수 없었던 일을 동사 원형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couldn't sleep last night. 나 어젯밤에 잘 수가 없었어. I couldn't eat that chocolate. 나 그 초콜릿을 먹을 수가 없었어. I couldn't finish this book. 나 그 책을 끝낼 수가 없었어. 처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시면 좀 서운하죠? 뒤에 왜 못했는지까지 붙여서 연습해 보세요. because를 사용하면 됩니다. I couldn't sleep last night because I had a headache.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이 심해서 I couldn't sleep. 잘 수가 없었어. I couldn't finish this book because I was so busy. 나 너무 바빴거든. 바빠서 couldn't finish this book. 이 책을 끝낼 수가 없었어. 라고 말이죠. 여기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couldn't를 사용한 관용 표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It couldn't be better.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정말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가끔씩은 How are you? 라는 물음에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것보단 It couldn't be better 라고 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똑똑한 상식에서는 험티 덤티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험티 덤티는 그림처럼 달걀의 눈, 코, 입과 팔다리가 달린 달걀을 의은화한 캐릭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부터 달걀은 아니었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험티 덤티라는 달걀 캐릭터가 나와서 험티 덤티는 달걀이라고 캐릭터가 굳혀지게 되었어요. 워낙 유명해졌고 재미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숨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몇 가지 추측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8세기 영국에선 키가 작고 뚱뚱하며 덜렁대는 사람 또는 술꾼들을 험티덤티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어떤 특정인이 아닌 술 주정뱅이가 담 위에 앉았다가 떨어진 모습을 그린 거라는 설이에요. 그리고 가사에서처럼 벽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다시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으니 달걀에 비유하기 좋았던 거겠죠? 또 다른 유래 중 하나는 영국의 왕 리처드 3세를 나타낸다고 해요. 영국의 왕 리처드 3세는 셰익스피어 책에 헌치백, 그러니까 곱추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셰익스피어가 과장을 섞어 책에 묘사하긴 했지만 사실 리처드 왕은 곱추가 아닌 스콜리오시스, 즉 척추 측만증으로 인해 두 어깨의 높이가 살짝 다른 것뿐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이 재미있는 수수께끼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재미있게 부르려고 만든 노래일 뿐인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똑똑한 놀이 활동을 알아볼까요? 오늘은 숫자 놀이와 실험 놀이를 준비해 보았어요. 먼저 달걀판을 이용한 숫자 놀이. 빈 달걀판에 숫자를 1부터 10까지 적어 놓으신 후 그 안에 숫자에 맞게 젤리빈이나 작은 구슬을 세어 넣는 놀이예요. 아니면 숫자 자체를 적은 카드나 작은 병뚜껑을 맞춰서 넣는 놀이도 가능하고요. 첫 번째, 젤리빈 놀이는 수의 개념을 알려주는 것. 두 번째, 카드 맞추기 놀이는 기호로서의 숫자를 알려주기 좋아요. 수를 처음 소개시켜 줄 때엔 이 둘을 함께 진행하는 게 좋겠지만 역시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다 달라서 각각의 아이에 맞게 놀이를 변형시켜주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레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레고를 하나씩 둘씩 세어서 넣는 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놀이는 험티덤티 놀이예요. 먼저 달걀 여러 개를 삶아서 준비해 주세요. 연속해서 낙하 실험도 할 예정이니 달걀은 완숙으로 잘 삶아주셔야 해요. 첫 번째, 험티덤티 만들기. 삶은 달걀에 험티덤티처럼 눈, 코, 입을 그려주세요. 험티덤티는 삼각 모자를 쓰거나 리본 타이를 메고 있기도 해요.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모습으로 꾸며주세요. 자, 그럼 잘 꾸민 험티덤티 달걀을 식탁 아래로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신문지, 랩, 손수건, 레고 조각, 스펀지 등 완충제를 험티덤티 달걀과 함께 작은 지퍼백 안에다가 채우고 식탁 위에서 하나씩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어떤 완충제를 넣었을 때 험티덤티가 가장 안전할지 미리 가설을 세워보고 직접 실험한 결과도 함께 적어보는 거죠. 실험을 할 때 조건을 바꿔주는 조작 변인과 그 외의 조건을 같게 해야 하는 통제 변인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좋아요. 통제 변인은 달리기 시합할 때 모든 선수들이 같은 선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설명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걀을 던지는 높이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달걀을 다른 것보다 더 세게 던지면? 이렇게 미리 답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거나 직접 실험 결과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실험 결과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신나게 실험을 한 뒤에는 달걀 껍질을 함께 깐 후 장조림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미술놀이도 실험놀이도 요리까지 해보는 풀코스 놀이 활동. 가족 모두 신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보이는 실험 레포트 양식은 저희 오똑한 육아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더보기란과 채널 소개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오늘은 험티덤티라는 영어 동요와 함께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함께 즐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할로윈 땐
매번 비슷한 히어로나 공주가 아닌 험티덤티처럼 재미있는 코스튬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더 많은 놀이 활동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똑똑한 육아, 오똑한 육아 하세요. 안녕!